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아직도 일본 돈 그러니까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몇 개월 전 일본이 무너진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참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를 정치적 편향성으로 해석하는 분들 들어 계십니다. 예컨대 일본이 망하는 것이 그리 좋으냐? 한국 걱정이나 해라 등등이죠. 물론 한국 경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과 일본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은 GDP나 수출 등등을 따질 때 세계 10등 가는 경제 대국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냉정히 보면 대국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출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등등의 주요 국가들의 경제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 한국이고, 또한 이제 일본과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서로 얽혀 있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당장에 나의 투자, 내 재정을 관리하는 데도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경제를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꾸 해석하다 보면 누가 손해라고요? 내 돈이 손해 납니다. 또한 그때는 제가 일본이 무너진다라는 그 동영상을 올렸던 그 무렵에는 엔화도 안전자산이다. 달러가 오르면 같이 오른다. 심지어 달러보다 더 많이 오른다. 라는 정보들도 많이 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여전히 잔존해서 일본 펀드 등등에 대한 기대와 미련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죠. 오늘 영상은 그래서 어쩌면 일본이 무너진다의 후속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최근에 엔화 이게 안전자산인가 의심될 정도로 아주 위태합니다. 또한 그것은 당연히 일본 경제하고 맞물려 있죠. 또한 조금 더 이제 넓게 보면 이 달러와 과거에는 달러와 엔화가 동조화 같이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 달러와 엔화가 동조화 현상이 끝났습니다. 거의 끊어졌습니다. 자, 이런 등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면 미국의 독주죠. 또 이런 미국의 독주의 엔화의 약세,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자산, 우리의 투자 자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를 들면 앞으로 달러는 계속 오를 것인지, 자, 그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도 요즘 이제 들어 많죠.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레이 달리오가 이제 이머징을 팔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 영상 꼭 참조하십시오. 오늘 이것과 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엔화 안전자산일까요? 자, 오늘 이 영상은 이 미국의 독주로 인한 아시아 신흥국의 위태로움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조차도 위태로움,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세계 경제 또 아시아 신흥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또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될까? 등등을 두루두루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팔자 엔화 2월 20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 방송을 하는 오늘 엔달러 환율이 111.81엔으로 끝났습니다. 자, 1달러로 111.81엔을 산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 말에는 1달러로 108.61엔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달러로 엔을 더 사는 거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엔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한 2.24% 됩니다. 자, 이것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독주, 그리고 일본은 물론 아시아 각국의 달러 강세입니다. 자, 일본은 과거에 지난해까지도 달러가 오르면 같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커플링이 이제 이탈했다라는 거죠. 물론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원화 사실은 일본 돈보다 달러 대비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22%. 태국 바트화는 더 떨어졌습니다. 4.32 마이너스. 싱가포르 달러 또 마이너스 3.77. 중국 위안화 정도만 그나마 이제 선방을 한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 일본 돈, 그다음 뭐 떨어지지 않았네, 한국 돈이 더 떨어졌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엔화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전 세계의 대표적인 안전자산 가운데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2.23%로 이 약세에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엔화가 과연 안전자산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이제 커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로이터 통신, 미국의 로이터 통신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 내의 펀드들조차 엔화 자산을 덤핑으로 대거 팔자에 나서고 있다. 자, 이때의 엔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펀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본 내 펀드들조차도 덤핑으로 대거 팔자. 자, 대단히 일본 돈을 계속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돈을. 자, 그렇다면 이 안전자산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져 왔던 엔화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것 한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국 화폐의 추락은 결국 자국 경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한국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달러 대비 일본 돈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일본의 이 안전자산 엔화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첫 번째는 일본 경제입니다. 사실상 일본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2019년 4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6%인데 이것을 곱하기 4, 즉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마이너스 6.3%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4분기에 일본 경제는 아주 최악이었다. 5년 만에 가장 최악이었다라는 건데, 이것은 코로나 영향 없을 때입니다. 지난해 4, 4분기니까. 코로나 영향 없이 지난해 4, 4분기에 아주 안 좋았다라는 거죠. 5년 만에 최악, 마이너스 1.6. 이것은 한국보다 엄청 더, 한국은 그나마 좀 이제 플러스였죠. 물론, 한국의 이 GDP 성장률이 플러스로 이제 마무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훨씬 많았다. 자, 그 내막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참고하더라도 일본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더 나빴습니다.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참 자화자찬 한상들을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 무제한 양적 완화, 즉 돈만 계속 이제 무제한으로 풀었고 거품만 이제 일어났다. 거품만 이제 만들었다. 실질적인 경제 체력 회복은 실패했다라는 것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는 거죠. 그것이 2019년 4분기에 일본 경제를 5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본 1등가는 철강회사 일본제철이 2019년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약 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는데, 덩달아 이제 일본의 세계 철강 점유율도 추락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는 28%였는데 일본의 철강 이 세계 점유율이 2019년 지난해에는 13%로 절반 이상 추락했고, 반대로 한국과 중국은 각각 37%, 33%로 이제 증가했습니다. 즉 일본에 추락하는 그 빈자리를 한국과 중국이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또한 일본의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의 독점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JDI인데 이 JDI 역시도 5년 연속 적자로 사실상 회생불능 진단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JDI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하면 2012년에 일본 경제 산업상 주도로 소니 아시죠? 그 다음에 도시바, 그 다음에 히타치 이 세 군데 회사의 액정 표시 장치 우리가 LCD 그 패널 사업을 통합해서 만든 거의 독점 기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엄청 밀어주었던 기업이라는 거죠. 그 기업이 5년 연속 적자로 사실상 회생불능 진단을 받고 있는 정도. 또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 이제 구시대 우리가 구경제 제조업 기반에 상당히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신수종 4차 산업 비롯한 이런 또 이제 기업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보다 그닥 뛰어나지 못할 정도로 빠르지 못합니다. 성장세 이제 전환 속도가 빠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한국을 견제하던 전략이 오히려 역풍이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수출 규제입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피해 전무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반도체 경기가 수요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재고가 쌓여 있는 것을 오히려 재고떨이 하는데 도움만 준 거죠. 또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본 의존도를 줄여야 되겠다. 상당히 걱정, 우려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 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일본산 부품 그 의존도를 줄이자, 국산화율을 높이자, 모든 정부 기업할 거 없이 다 달려들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화학 소재 전문기업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이 반도체 핵심 부품 3가지 수출 규제를 한 그 중에 하나 액체 불화소수 수소 공장을 이제 또 신축하고 증설해서 현재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액을 대량 생산하고 국내 불산액 수요의 상당 부분을 이제 솔브레인이 이제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일본 의존도를 거의 벗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 그 당시 이제 반도체 규제 대상 3대 품목이라고 일컬어졌던 액체 불화소수, 수소, 또 기체 불화소수, 이른바 에칭가스, 그리고 폴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런 등등도 2020년 올해 일본 의존에서 완전 탈피가 거의 이렇게 가시화된, 물론 이제 우리 국산화만 100%라는 것이 아니라 또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 이제 수입 노선을 다변화시키면서 일본 의존도에서 완전 탈피한다. 자, 이렇게 이제 확실시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국내 소재 부품 산업 촉진에 한국 경제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데 기여했죠. 예를 들면 꼭 반도체 소재 부품만 아니더라도 공작 기계 수치 제어 장치 CNC라고 있는데 이게 일본 의존도가 거의 93.7%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2024년까지 거의 국산화된다고 하고, 또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LNG 복합발전소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첫 번째로 대형 이 가스터빈 개발도 완료했는데, 이건 역시도 그동안 이제 전량 수입에 의존했고 대부분의 수입을 또 일본에 의존했던 이런 또 제품이기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타 기계장치 분야에서 국산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건 역시도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로 인한 그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 효과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전략 역풍을 맞았습니다. 또 이제 관련해서 한국 이제 반도체의 핵심 부품 소재를 수출했던 일본 기업들 거의 망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 불매 운동으로 여행객도 급감했죠. 2020년 올해 일본의 방일 외국인 목표가 4천만 명인데 이게 일본 여행 불매로 목표 달성은 거의 난망하다.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이따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참 대표적인 세계 고령화 국가입니다. 고령화가 되는데 이 고령화되는 노인들이 돈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인구는 많은데 내수가 계속 위축됩니다. 또 지난해 이제 소비세도 인상했죠. 8%에서 10%로. 그러다 보니까 이 내수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이 외국인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큰 차질을 이제 빚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최근 바로 이제 신종 코로나죠. 자,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일본의 초기 대응은 실패한 그 여파가 상당히 큰데, 그렇잖아도 이제 올해 올림픽, 또 일본 올림픽에 대해서 이 방사능 오염 문제로 계속 이제 이슈가 되었던 차에 이제 코로나가 생기니까 이 코로나가 이슈화 되지 말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이제 허지부지하게 대응을 했죠. 그것이 이제 아주 나쁜 결과로 이제 나타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포의 유람선, 자, 이 공포의 유람선에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각각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외국인의 자국 비행기로 자국민을 귀국시킨 참 두 번째 국가가 된 그런 오명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쨌든 2019년 일본 경제 4사분기가 5년 내에 최악이었다. 한국 경제 성장률보다 더 안 좋았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까지 같이 덮쳤으니까 2020년 1사분기의 경제 성장에 더 치명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향 등등으로 인해서
더 큰 걱정, 바로 서서히 커지는 일본 올림픽에 대한 부메랑입니다. 이 올림픽 관련 지출 총 30조 원 지금 현재 지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올림픽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각국 정부에서 상당히 큰 돈을 쓰죠. 바로 이제 국가적인 큰 행사이고 잔치이고, 또 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또 기대되는 경제 효과들도 상당히 이제 크기 때문에 많은 지출들을 합니다. 정부 지출 약 11조 원 한국 돈으로 도쿄도청이나 또 조직위 등에서 지출 약 20조 원 해서 한 30조 원을 이제 지출을 했는데, 문제는 자, 이 돈 이상으로 이제 걷어들여야 하고, 또 이것이 당장에 경기 침체 국면에 이미 진입했다고 일컬어지는 평가되는 일본 경제의 나름대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칫하면 관중 없는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마라톤 등등에서 또 이렇게 중국이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도 있고, 상당하게 이제 지출 대비 기대되는 경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우려가 커지고, 또 이것이 정말 그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일본 경제 좋지 않은데 더 치명타가 된다는 거죠. 자, 우선 이 도쿄올림픽 개막일이 7월 24일입니다. 그 전까지 그렇다면 이 코로나 종식 선언이 가능할까? 자, 사서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중국에서 시작했죠. 11월 16일 시작해서 WTO 세계보건기구에서 끝났다라고 종식 선언을 한 때가 2003년 7월 5일, 그러니까 발병일로부터 8개월 만이었는데, 이 코로나를 똑같이 적용해보면 코로나는 2019년 12월 12일 날 시작했으니까 사서처럼 8개월에 종식된다라고 적용해보면 올해 7, 8월이죠. 그러니까 7, 8월이니까 도쿄올림픽이 7월 24일이니까 그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는 사서보다 확진자나 전파 속도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나죠.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사서보다 길겠다, 종식 선언이 더 길겠다라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도쿄올림픽은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시작된다. 자칫하면 연기 이야기도 나오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 무관중 경기가 될 수 있고, 또 일부 종목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일본이 아주 절치부심하고 있는 이 경제 부흥의 이 전환점이 전환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본 올림픽이 전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일본 경제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시각을 넓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와 글로벌 경제입니다. 자, 우선 코로나19, 코로나 경계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경기 전망에 심각하지는 않다.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계 경제는 2019년 안정신호 이후, 안정신호라는 것은 미중 무역 1차 합의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올해 2020년과 2021년 점진적 성장이 전망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 하면 G20, 우리가 선진국 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22일, 2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 정기총회를 합니다. 그때 발표할 공동성명 일부가 미리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 공동성명 일부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코로나는 경계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경기 전망에 심각하지는 않고 2020년과 2021년 점진적으로 경제는 성장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지금 이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에 영향은 분명히 주고 있지만 그 영향의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아시아 상국입니다. 바로 중국, 일본, 한국이죠. 안타깝게도 한국도 이제 포함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은 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중국, 일본의 경제가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보면 결국 지금 이제 제가 미국의 독주를 이제 말씀드릴 거죠. 이 이야기는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독주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 지금 현재 코로나 등등도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겠죠. 우선은
미국 연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금리를 내릴 의향은 없다. 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지금 바이러스에도 바이러스를 감안하더라도 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경제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또 이런 이야기도 덩달아 합니다. 미국 경제에 심각한 악 영향을 주면 통화 완화에 나설 수 있다. 금리도 떨어뜨릴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또 미국 연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중국, 일본, 한국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이런 나라들은 비교적 양호하고,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아무 걱정 없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폭넓게 좀 이해하다 보면 우선 이제 시사점과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를 정치적 편향성으로 해석하면 누가 손해라고요? 내가 손해다. 이 점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독주, 그리고 유럽 호조, 반대로 중국, 일본, 한국의 위기,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세계적인 헤지 펀드 운용자, 레이 달리오가 이머징을 지난 4분기에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매도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어게인 2008, 그죠? 월가의 탐욕. 두 번째는 어게인 1990년도, 바로 IT 버블. 또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선. 자, 트럼프 대선은 경제는 안정을 시키고, 미국 경제, 그리고 자신의 위상은 계속 리더십은 드러내고, 그것이 지정학적, 특히 이제 신흥국들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하고 이제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달러는 앞으로 어떨까요? 저는 상당 기간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측면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왜? 첫 번째, 미국 경제가 독주하죠. 자,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자국 화폐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떨어뜨리지 않는 한 순수하게 보면 계속 자국 화폐가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 경제만 독주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외 자산, 해외 펀드,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이야기는 달러로 계속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 자산, 미국 주식이나 해외 펀드 등에 대한 선호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계속 많아지는 거죠. 자, 수요가 많아지니까 달러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사점과 적용 편에서 듣는 분들이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또 적용해야 할지도 또 생각해 보는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일본 돈 엔화 아직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거나 또 다른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구독하기 버튼 옆에 알람 종이 있습니다. 알람 종을 이제 클릭해 두시면 돈 파는 가게 새로운 정보 올라갈 때마다 알람이 떠서 계속 습관적으로 방송을 빠뜨리지 않고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